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준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독립운동가들도 경탄한 중국의 풍경과 독립운동가들을 사로잡았던 식당. 김구 선생의 목숨을 지킨 특별한 암호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여행. 중국 곳곳에 숨어있는 독립운동의 뒷이야기.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중국 반바퀴의 여정. 나는 오늘 걸어서 임시정부 속으로 간다. 이번 여정의 첫 목적지는 상하이. 인천공항을 출발해 비행기로 2시간이면 도착한다. 중국의 대표적 국제도시 상하이. 황푸강을 통해 바다와 연결되는 상하이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남아있다. 유럽풍의 건물이 가득 들어선 와이탄 거리가 대표적이다. 한눈에 다양한 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장소로 상하이의 대표적인 명소로 꼽히는 이곳. 지금은 중국 국기가 나부끼지만 100년 전만 해도 프랑스, 영국과 같은 서구 열강이 직접 통치하던 조개지였다. 국제도시 상하이지만 중국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구시가지에 자리 잡은 명나라 시대의 정원인 예원이다.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많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상하이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곳으로 꼽힌다. 예원을 거닐던 중 길게 늘어선 줄이 눈에 띄었다. 人呀，哎呀，人比这多呢，这才到哪儿哪呀？这就像那没人一样，天天排队老长了。哎呀， 이곳의 주 메뉴는 바로 만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두 빨대를 들고 있다. 마치 음료수를 마시는 듯 만두에 빨대를 꽂는 사람들. 다들 만두를 먹는 게 아니라 마신다. 这个就是把吸管插在里面喝汤啊。啊，我也才第一次吃啊。会不会烫？烫啊，里面汤很烫。 게살 육즙이 가득 들어간 상하이 명물 만두 관탕버거 덕분에 이곳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모인다. 공원 역시 늘 중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특히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는 건 중국 어디를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갑자기 내리는 비. 점점 거세진다. 나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를 구경하고 있다. 师傅，您都在写什么呀？写纪念闵凤节义士。 다들 신기한 표정. 哦，永丰节의사。 您这个韩文是在哪里学的？我自己学的，没人教的，我自学。我看到韩国人大量的韩国都来参观我们的纪念馆，我想我要把这英雄事迹展示出来。 물로 글씨를 쓰고 있다. 现在就写什么？这就是韩国，韩国胜利。哦，什么啊？我写了10年。闵凤节义士。 알고 보니 루신공원의 예전 이름은 홍코우공원.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행했던 곳이다. 为啥一来阿姨都懂医学了？我是的，确实是很赞扬他的，真的，他的那种精神，对吧？我带了我的小外孙，就跟他说这是韩国的义士，
这是谁？我说他们的精神，你们下次都要来看看，对吧？ 이곳 루슌공원 윤봉길 기념관에 들른 뒤 그를 존경하게 됐다는 할아버지. 한국인이라면 가봐야 한다며 나를 윤봉길 기념관으로 이끌었다. 这个当时就是日本的天长节，这里是一万是群众，这一万是日军，他们在唱国歌。在1932年4月29号上午11点50分，尹奉觉义士从这里啪，准确无误地投中白川一大将，当场给炸死了。这是金九，是他的。 3.1운동을 목격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던 윤봉길이 김구를 직접 찾아와 간곡하게 부탁한 의거였다. 윤봉길 군이 홍구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다가 조용히 나를 찾아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히 죽을 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상하이에 자리 잡은 임시정부가 있기에 가능했던 윤봉길의 의거. 하지만 당시 임시정부는 현판을 내걸지 못했다.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평범한 중국 가정집을 빌려 비밀리에 운영했다. 당시 임시정부 건물은 강대국 중 하나였던 프랑스의 조계지 안에 있었기에 일본 경찰도 쉽사리 들어오지 못했다. 상하이의 한복판에서 몸을 깊숙이 숙인 채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꾸었던 임정교인들. 윤봉길 의거의 성공은 독립운동의 판세를 완전히 바꿔놨다. 4.29 사건 발생 이후 왜는 나의 목에 현상금 60만 원을 내걸었다. 날마다 외놈들이 미친 개와 같이 사람을 잡으려고 돌아다녀 전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임시정부의 살림꾼이라 불렸던 정정화 선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상해를 탈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때문에 사정이 달라졌다. 프랑스 당국은 우리에게 즉시 상해를 탈출하라고 통고하였다. 기댈 곳 하나 없는 타국의 땅에서 시작한 독립운동. 이제 임시정부는 정처 없는 유랑을 시작해야 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임시정부의 운명이었다. 상하이를 떠나 임시정부가 자리 잡은 곳은 바로 항저우다. 하늘에는 천국, 땅에는 항저우라는 오래된 중국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항저우는 예부터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었다. 유명한 중국 IT 기업 알리바바도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다. 여전히 중국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곳 중 하나로 꼽는 항저우.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여유와 웃음이 넘쳐난다. 항저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 식당에 들어서자 다양한 음식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这是什么？奥特肉，是给要来的。 항저우 전통 음식 동파육부터 파인애플 볶음밥까지 먹을 것 천국이다. 杭州的美食很多，适合各地的，就是说过来生活，都过来打工。哎，这里居住是真的是一个好地方。 살기 좋고 먹을 것이 풍부한 도시 항저우. 이곳에 처음 도착한 임시정부 사람들. 과연 그들도
이곳을 천국이라 느낄 수 있었을까? 중국에는 각양각색의 식당들이 많았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가족끼리 외식을 즐기는 습관이 있어서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형편으로는 그런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처지가 못 되었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도 그들이 종종 찾았던 음식이 있다고 한다. 후미진 골목에 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가 봤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국수집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에 쓰고 있는 회족 모자가 눈에 들어온다. 회교도, 곧 무슬림 음식을 파는 식당이다. 중국에는 쇠고기 값이 대체로 돼지고기 값보다 싸거나 엇비슷했기 때문에 청진 요리는 중국 요리보다 값이 쌌다. 3份橘子拉面，打包。3个拉面打包。价格非常合理，我能最起码像我们这种上班啊，包括游客都能接受得起，而且它的分量呢也非常的足。因为附近的话，其实3间都比较繁华，也比较贵的，而且分量也不一定像我们能吃得饱。 주머니 사정이 국한 임시정부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도 배부른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던 회족 식당. 하지만 그것만이 그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아니었다. 那这是我们的那个牦牛熬汤牛骨，这是牦牛的骨是从那个草原青海。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국물. 这个一般熬的时候，这个牛骨和牛肉一般熬2个多小时、3个小时。 회교도들의 쇠고기 곰국은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맞았다. 그러니 우리는 외식을 할 경우 회교도들의 대중식당을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편이었다. 고향을 떠나 항저우에 자리 잡은 식당 주인에게 임시정부 사람들이 그리워했던 소고기 곰국 이야기를 해주었다. 有老家的同感人员肯定有的人，我们从老家出生的，同感是永远忘不掉的。走到哪个地方是老家的味道，是永远的那一口饭。反正不管那种口味，就是一直做不到那个味儿。我们家乡的味道好嘛？这个杭州这个地方的味道，我们家乡找不到嘛。我们家乡的吃的味道很好，很香，味道真香嘛。 국수 그릇에 담긴 소고기 국물을 마시며 고향을 그리워했을 임시정부 사람들. 조국 독립에 대한 열망이 아무리 깊어도 입안을 맴도는 익숙한 맛에 마음이 흔들리는 건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을 이곳으로 이끈 건 음식이 아니라 고향이 아니었을까. 항저우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던 임시정부. 임정요인이라고 유달리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들도 하루하루 먹을 것을 고민하고 일본 경찰에 잡히는 걸 두려워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어쩌면 그들이 가장 원했던 일일지도 모른다. 후동이를 낳을 때의 형편으로는 병원에 간다는 게 쉽지 않았다. 산파역이 훌륭했던 탓인지 몸을 풀고 나서 별다른 탈이 없었고 후동이도 건강했다. 모두들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축하의 말을 전하기도 하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었다.
하지만 평범한 삶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들. 김구 선생에 거쳐 자싱으로 향한다.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김구 선생은 항저우에서 멀리 떨어진 자싱에서 지냈다. 你好，你好，欢迎来到嘉兴清酒避难处啊！好，我们那边请吧，啊，去那边啊。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가옥. 하지만 이 집 곳곳엔 김구 선생을 위한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这里就是金九先生当年避难时住的房间。这村外呢，就是我们嘉兴的西南湖。金九先生在嘉兴避难期间呢，白天乘船外出，到了晚上才能够回家。这个位置呢，是我们江南水乡的人家晾衣服的地方，但是在这个位置晾衣服呢。就是有不同的意义了，因为当时金九先生和陈同生家有一个暗号，如果说在窗口晾一件黑色的褂子，就知道有危险，船就会漂泊到郊外。 검은 저고리가 걸려 있지 않아 배를 타고 무사히 귀가한다 해도 김구 선생은 안심할 수 없었다. 看一下这边有一个看上去像一个书本大小的一个通风口，实际上它打开以后呢，是一个金九先生在这里呢可以随时观测到前院发生的情况。如果一旦发生紧急情况，有警察查户口，这里有一个暗道。 我们从这里打开，从这里可以放下一个梯子，直接可以通往后门河边的船埠头。那这个梯子可以现在试一下吗？可以的。 야, 이거 사다리를 내리면... 스파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밀 통로. 하지만 당시 김구 선생의 도피는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다. 김구 선생이 이용했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보니 곧장 부둣가로 연결된다. 이 넓은 호수만이 김구 선생의 몸을 숨겨줄 수 있었던 유일한 도피처였을 것이다. 오늘은 남문 호수에서 자고 내일은 북문 강변에서 자고 낮에는 주해보의 작은 배를 타고 인근 운하로 다니며 여러 농촌을 구경하는 것이 유일한 일이었다. 제대로 한 몸 누일 곳이 없어 밤낮으로 운하를 떠돌아야 했던 김구. 그 운하를 바라보며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었을 김구 선생의 삶을 떠올려 본다. 이번엔 난징으로 향했다. 당시 중국 국민정부의 수도였던 곳. 윤봉길 의거에 깊이 감명을 받은 국민정부의 주석 장제스는 임시정부를 돕는 우군 중 하나였다. 독립운동가들은 자연스레 난징에 모여들었다. 이곳 중앙반점에서 김구 선생은 직접 장제스를 만나 군대 양성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다. 침체돼 있던 임시정부의 활동에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한 난징. 다른 한편에서도 항일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밀정, 암살 등의 영화를 통해 잘 알려진 김원봉 선생. 김구 선생의 현상금을 뛰어넘었던 유일한 독립운동가. 조선 의열단의 단장으로 무장 항일 투쟁에 앞장섰던 그의 흔적을 찾아 난징 변두리로 향한다. 이 근처에 김원봉이 운영했던 군사학교 터인 천영사가 있다. 接近目的地，到达天宁寺附近。
的导航结束。已经到达目的地，但没找到这个路。 여기에요? 내비게이션은 안내를 마쳤는데 천령사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师傅，那个天宁寺怎么走啊？这边走不行。哦，这边走不行是吧？你从外围走。走外围是吧？离你们是一个厂。你好，请问一下那个天宁寺怎么走呢？从那个房子那个里旁边一个闪电上不能从那个围墙不能够过得去。有指路牌吗？没有。没有指路牌的，就是天宁寺一般这里边走，大约在10分钟左右就到了。啊，那这里没有指路牌，这个其他人怎么走呢？一般人那个来的人嘛都问那个当地人，当地人知道就在这里天宁寺在这高头。 이거는 진짜 좁다란 건물 사이로 지나간다. 못 들어오겠는데. 과연 길이 있나 싶다.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안내판 하나 없는 곳. 10분가량 헤매다 보니 건물 하나가 얼핏 보인다.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니 천령사가 나타난다. 자랑스러운 무장 항일 투쟁의 역사가 담긴 곳이다. 일본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약산 김원봉을 교장, 한글학자 김두봉을 교관으로 두고 저항 시인 이육사를 졸업시킨 군사학교의 터가 바로 이곳 천령사다. 깊은 숲속에서 조국 독립을 꿈꿨던 이들의 흔적이 역사 속에서 천천히 바래지고 있다. 그치지 않고 떨어지는 빗방울이 이곳을 지켰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다. 다시 나온 난징 시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중국의 국민들은 이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택시기사에게 슬쩍 역사 이야기를 꺼내본다. 南京整体上面来说，像我们这一代人，还是比较恨日本人的，所以呢，好多都是外省的，或者是好多外籍的来移民到南京的。 所以说他们对这一块的感情并不是很浓厚的，因为我们是本地的南京人，所以说对这一块是刻骨铭心的。因为我父亲是1941年生的，41年生的，生的时候啊，我爷爷当时还在，据我父亲听我爷爷说，当时的江面啊。 都飘的全是洪水啊！你想一想，我们南京人不恨日本人嘛，对不对？ 난징에는 일본에 대한 크나큰 원한의 기억이 남아 있다. 택시는 난징 대학살 기념관에서 멈췄다.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뒤 중국과 침략 전쟁을 벌였던 일본은 난징에 도착해 대학살을 자행한다. 군인은 물론 아이와 노인까지 무차별적인 사륙이 약 6주간에 걸쳐 지속됐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3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아시아의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난징 시민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큰 상처로 자리하고 있다. 기념관 내부로 들어가자 한 곳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 다들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바로 희생자들의 유골이다. 이 기념관은 학살 희생자들의 시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무덤, 일명 만인갱의 터 위에 지어졌다. 실제 유골들이 그대로 전시된 이곳을 걷는 것만으로 당시 학살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느낄 수 있다. 전시관 곳곳에서 마주하는 희생자들의 얼굴. 벽 한쪽을 빼곡하게 메운 희생자들의 이름은 이 기념관이 무엇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인지 선명하게 전해준다. 心里本身就是为了这个，我们到南京来看的。梁老就是那时候我妈妈的弟弟也是被烧死的，我就想到这些事情，真的是说不出的难过，真是。我今天在祭拜他们，都是死难的同胞们，真的是太可恶了，不是太残忍的事。 일본군의 난징 침공은 임시정부 요인들에게도 직접적 위협이 됐다. 한 번은 적기 야습이 있어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섰다. 돌연 병력이 진동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내 침실의 천장이 무너져 내가 누워있던 침대를 덮었다. 각처에서 불빛이 하늘로 높이 치솟아 하늘색은 마치 붉은 담요와 같았다. 关键是什么呢？关键他没有认错，你知道吧？两个人吵架，一个认错了，那个人就放过他，不认错，不认错。 기념관을 나오는 길엔 평화를 상징하는 동상이 우뚝 서 있다. 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의지가 새겨져 있는 난징 대학살 기념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일임을 기념관은 말하고 있다. 일본의 침공으로 임시정부는 다시 난징을 떠나야 했다. 100명 안팎으로 적지 않은 규모였던 임시정부 식구들은 중국 사람들과 섞여 피난길에 올랐다. 임시정부의 피난 경로를 따라 기찻길에 오른다. 지금은 고속철도로 하루 만에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당시엔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막막한 피난길이었다. 이제 임시정부는 일본 경찰뿐 아니라 일본 군에게도 쫓기게 됐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민간 지역에도 무차별 폭격을 가했던 일본군. 이때부터 임시정부 사람들은 일본의 폭격 소식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계림에 참혹한 폭탄 투하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한다. 일기가 맑기만 하면 외놈의 비행기가 폭격하러 내려오는 것이 일과다. 우리는 어느 순간 폭격의 희생물이 될지 알 수 없다. 매일매일을 생명을 내어놓는 경험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산수로 잘 알려진 구일인도 당시 일본의 폭격을 피해갈 수 없었다. 구일인의 대표적인 유적지 징장왕청도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구일인에서는 고개를 들면 보이는 것이 모두 폐허뿐이었다고 한다. 징장왕청은 명나라 때 지어진 궁궐로 구일인 지방의 왕이 기거했던 곳이다. 개수나무 숲이라는 뜻을 지닌 구일인의 궁궐답게 징장왕청에는 개수나무들이 많다. 이곳에는 폭격 속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은 개수나무 두 그루가 100년이 넘게 뿌리내리고 있다.
当时呢是这样的，是被在日军的轰炸下，我们整个桂林城呢都已经沦陷了我们后面的晋江王府呢也只轰炸的只剩一个骨架但是最终呢只有独秀峰没有被轰炸，被保留了下来，完好无损。 일본군의 폭격 속에서도 살아남은 9.11의 자연. 모든 게 잿더미로 변해버렸던 도시였지만 9.12는 이제 과거의 참상으로부터 벗어나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죽음은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류저우에 잠시 자리를 잡았던 임시정부 사람들에게는 일본군의 폭격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유주시를 북으로 하고 흘러가고 있는 강의 남쪽엔 병풍 모양으로 길게 산이 연결돼 있는데 천연 동굴이 99개나 뚫어져 있다고 한다. 이곳이 임시 방공호로 이용되고 있는 굴이다. 황서지방 특유의 삐죽한 산에 뚫려 있었던 천연 동굴. 임시정부 사람들은 폭격이 있을 때마다 이 동굴로 몸을 피했다. 여기 동굴이 있네. 와. 카르스트 지역으로 인해 생긴 이곳의 석회 동굴들은 당시 폭격을 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였다. 지금은 관광객도 별로 없이 한산하지만 당시엔 주변의 온 동굴이 대피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한다. 들어가자마자 일본 비행기가 작탄을 수없이 떨어뜨리는 모양이었다. 석굴이 심히 흔들리며 당장 무너지는 듯하고 천장이 내려앉는 듯 작은 돌 부스러기가 자꾸 떨어져 폭탄 투하가 멈춰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이곳 광서지방의 동굴 덕에 일본군의 폭격에도 임시정부 사람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 在桂林地区呢，有许多的岩洞。那这些岩洞最具代表性的呢，是我们这个芦笛岩。那据我所知，在附近的这个岩洞的话呢，也是村民在这个抗战时期的一个避难场所，也是天然的一些这个防空洞。 노저감은 60년 전 발견된 9.11의 대표적인 석회 동굴이다. 전쟁 시기였다면 이 지역 최대 규모의 천연 방공호가 됐겠지만 전쟁이 끝난 뒤 발견된 노저감은 많은 이들에게 자연의 신비함을 알리는 명소가 됐다. 물에 비친 색색의 종유석. 한참을 들여다보니 당시 배를 타고 피난길에 올랐을 임시정부 사람들이 생각난다. 그들에게도 이런 자연의 신비함을 느낄 여유가 있었을까? 다행히도 기록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었다. 계림 산수 갑천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9.11의 산수는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임시정부 사람들은 류저우를 떠나 충칭으로 가는 피난길에 이곳의 산수와 마주했던 모양이다. 광서성에 깎아세운 듯한 기묘하고 험악한 산세가 핑핑 돌아가는데 이러한 경치를 처음 보는 제시도 몹시 유쾌한 모습이었다. 흔들흔들 춤을 추는 자동차 안에서 좋다고 외마디 소리를 연발하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풍경이 피난 중이었던 임시정부 사람들에게 조금은 웃음을 안겨줬을까? 부디
그들이 이 풍경을 볼 때만큼은 행복했었길 바라며 나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충칭은 안개의 도시로 불린다. 1년에 100일 이상 안개가 끼어 있을 정도로 시계가 좋지 않다. 이곳에 바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임시정부가 있었다. 당시 중국의 국민정부는 난징을 일본에게 빼앗긴 뒤 충칭을 전시 수도로 정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안개였다. 짙은 안개가 그나마 일본군의 폭격을 막아줬기 때문이다. 이곳 충칭엔 안개만큼이나 유명한 음식이 있다. 그 음식을 찾아 식당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식탁 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물.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의 주인공. 바로 허거다. 충칭의 허거는 새빨갛다. 허거 국물을 가득 채운 고추. 보기만 해도 땀이 날 것만 같다. 맵지도 않은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입에 가져간다. 역시 맵지 않을 리가 없다. 가게 한편에는 매운맛에 혼쭐이 난 사람들이 있다. 이마에 땀이 한가득이다. 吃火锅不把汗吃出来的话，就不叫吃火锅。 那位先生他觉得这是网红火锅店，然后一定要光顾一下。但是，就主要是觉得这个房子哈比较特别，因为这个防空洞是重庆的一个文化特色吧。 이 식당은 전시 때 방공호로 사용됐던 곳이다. 당시 안개만으로는 일본의 폭격을 막기 역부족이라 충칭에는 수많은 방공호가 지어졌다고 한다. 허거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방공호로 보이는 가게가 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구조가 영락없는 방공호다. 사람으로 가득 찬 것까지 방공호와 닮았다. 来的。好。现在那个77号。 이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곳엔 폭탄 소리 대신 즐거운 웃음소리가 난다는 것. 这个餐厅在重庆是很多，因为它之前嘛，以前是抗日战争的时候，挖的这些防空洞，抗战时候留下来的，现在吧，因为没打仗了，就拿来这个乘凉啊，拿来这些开小面馆啦，就利用起来了。现在。 페인트 칠을 하지 않은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니 방공호의 느낌이 더욱 물씬 난다. 이곳 방공호 주방에서 요리사들은 주문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맛있는 전쟁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다. 06号，牛肉给。 我们店是抗战时期留下来的防空洞，是我们家里面传下来的。防空洞里面有那种，怎么说？有那种仿古的那种感觉，就是在一般的门市里面没有那种感觉的。而且我们这里面，怎么说？一直都是红红火火，把这个生意做得非常好的。 슬픔의 장소에서 기쁨의 장소로 바뀐 방공호 식당. 충칭만의 볼거리다. 충칭이 모든 방공호를 가게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방공호에 담긴 아픔도 잊지 않는다. 이곳 방공호는 당시 폭격의 참상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조그마한 박물관인데도 사람으로 가득하다.
越战越强。对。多少年？越战越强，说明一个什么问题呢？也就是说，我们在帝国主义的轰炸下，我们要变得越来越强，不会受到就一蹶不振，要越长越强。感受就是我是第2次来到我们这个来参观，第一次的感受和这一次感受是完全不一样的因为这一次呢主要是带孩子过来以后看一下我们这个也是一是让孩子有这个勿忘国史吧，真的是这个少年强国则强，让这个孩子以后也是好好学习孩子就是我们的这个未来。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 이곳의 역사는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다. 빌딩과 아파트 숲 사이에 위치한 기와 지붕의 건물. 바로 이곳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임시정부다. 이곳 충칭에서 임시정부는 처음으로 현판을 내걸 수 있었다. 더 이상 일본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였다. 충칭 임시정부는 상하이 임시정부만큼이나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적극적인 외교 활동으로 한국 독립의 지지 세력을 넓혔고 광복을 대비해 헌법을 개정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광복군 창설이다. 태극기를 가슴에 품은 군대를 드디어 갖게 된 것이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일본에 맞선 임시정부의 빛나는 성과다. 조국 독립의 순간은 그렇게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었다. 호련히 전화 소리가 울렸다. 축주석은 놀라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실로 급히 들어가더니 외적이 항복한답니다 라고 하였다. 아, 외적이 항복.当时的整个抗战的一个艰苦卓绝的一个过程。那么在这个过程中呢，实际上呢也是反映了这个整个抗战的一个残酷。那么呢，让我们呢对这个历史愈发的一个尊重跟敬畏。那么呢，对于两个国家的来讲的话，人民来讲的话，实际上还是要珍惜眼前的这种和平的生活。 임시정부의 길었던 망명 생활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일본의 항복은 중국에게도 기쁜 소식이었다.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충칭이 기념하지 않을 리 없다. 解放碑就是重庆人不忘历史，对这个历史刻骨铭心，是这样的。 도시의 구석이 아닌 시내 광장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해방 기념비. 그 자랑스러운 기념비는 이제 만남의 장소가 됐다. 我们这个人怎么样啊？我们是同学，他们在很远的地方回来，我们团聚今天过年过大年。小时候谁学习最好？学习最好。这两个，他是班长，他也是班长。啊，这两位都是领导我们这些同学的，哎，我们是领导，哎，对，就是这样。领导，领导，好大一个领导。 就是这么大一个领导。 해방 뒤 돌아간 고향에서 임시정부 사람들은 친구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 친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추억을 나눌 수 있었을까?
们就在这儿做附近住，从小就在这儿生的，出生地。在外面工作几十年以后就回了哈，又就是退休以后又回到这儿，叶落归根。啊，拜拜。拜拜。 100년. 독립운동가들이 고향을 떠나 임시정부를 세운 지 꼭 100년이 지났다.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이끄는 것이 자신이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 보니 내게도 주어진 몫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잊지 않는 것, 더 자주 기억하는 것. 100년 전 임시정부가 내게 전해준 소중한 목소리다.